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이 시대의 기술들, 기계장치, 프로그래밍 등을 주재료로 작업하고 있는 미디어 아티스트 박월이라고 합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금천예술공장, 인천아트플랫폼 등에서 창작 활동을 해오고 있고, 전파상이라는 미디어 아티스트 그룹 멤버로서 파사드 작업이나 대형 키네틱 미디어 설치 작업 등에 참여했습니다. 현재 제 작업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기계장치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컨트롤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제가 하는 이 작업을 자기가 가진 센서의 한계 내에서 주변을 이해하고 자기의 알고리즘으로 환경에 반응하면서 자신의 리얼리티를 구축해내는 인티티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는 다양한 리얼리티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음, 예를 들면 다양한 생명체의 리얼리티, 그리고 어쩌면 사람들이 생소하게 느낄 수 있는 기계의 리얼리티,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공지능의 리얼리티 같은 다양한 리얼리티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 휴머니즘적 세계관에서 인간은 자신의 리얼리티에 우위성과 절대성을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지능을 가진 인공지능이 구축할 리얼리티의 출현이 기대되는 시점에서 제 작업들이 인간의 리얼리티가 절대적인가? 다른 리얼리티들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에 대한 탐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인간의 리얼리티의 우위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예를 들면 관습과 같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되는 것들에 대해 새롭게 고찰하고 지금까지 연결되어지지 않았던 관계성을 중심으로 작업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든 아니든 작업실에서 혼자 하는 시간이 많았는데요. 전시 설치를 하면서 그리고 전시 행사가 진행되면서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 작가들이 옆에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큰 위안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작가들이 그래서 더 반갑기도 했고, 또 그들의 작업을 직접 볼 기회가 되어서 좋았습니다. 반면에,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해외 작가들은 한국에 올 수 없어서 정말 좋은 교류의 기회가 무산될 수밖에 없었고, 당연히 관객들과 만나는 것이 힘들다는 것이 많이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저는 대단히 흥미로운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컴퓨터의 연산 능력을 바탕으로 인류 역사상 이렇게 정보 처리가 가능한 시대가 없었습니다. 이 처리 능력을 바탕으로 세계와 인간에 대한 지식이 축적되어 가면서 세계와 인간에 대한 새로운 이해 모델들이 탐색되고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에 대한 이해, 인간이 인간이 대해 의문 없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개념이 새롭게 고찰되고 변화될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포스트 휴먼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맥락이기도 한데요. 인간에 대한 이해의 변화는 당연히 예술이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의 변화 또한 수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세 예술의 개념이 현재
휴머니즘 하에서 예술의 개념과 다른 것처럼요. 미디어아티스트로서 이런 시대적 분위기는 많은 잠재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학도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대전에서 인공지능을 주제로 열리는 이 비엔날레도 그러한 시대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작품 제목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신경쇠약 직전의 기계들은 스페인의 페도로 알모도바르 감독의 신경쇠약 직전의 여자들이라는 제목에서 따온 건데 신경쇠약이라는 단어의 어감과 기계라는 단어를 병치시켜 놨을 때 그 나오는 이질감이 마음에 들어 그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우리가 관습적으로 가장 인간적이라고 할 만한 것, 어떤 의미에서는 감정적이고 비합리적인 것과 논리적이고 기계적인 것이라고 하는 상충되는 이미지 두 개념을 연결시켜 보자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전시에서는 두 가지 시리즈 작품인 자유로부터의 도피와 각인이라는 작품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작품 모두 관객이 기계의 행동을 관찰하는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자유로보트의 도피는 기울어질 수 있는 테이블과 테이블 위에 원안에 놓여진 로봇으로 구성된 작품입니다. 관객은 테이블을 기울이는 행동을 통해 로봇을 원 밖으로 나오게 유도를 하지만 로봇은 원 안에 자신을 가두고 밖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설정을 통해서 인간의 강박이나 공포증 같은 느낌을 주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 작품은 각인이라는 작품인데요. 여기서 제목으로 사용된 각인이라는 말은 조류나 일부 포유류에서 태어난 직후에 처음 움직이는 물체를 어미라고 생각하고 계속 따라다니게 되는 현상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이건 너무나 알고리즘스러운 그 행동이 저에게는 인상이 깊었었는데요. 이 작품에서는 어떤 한 로봇이 어떤 다른 특정한 로봇을 좀 특별하게 인식을 해서 계속 끊임없이 쫓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모습은 인간의 집착을 연상시키게 됩니다. 이 작품들은 1차적으로는 관습적으로 우리가 기계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독특히 인간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 두 가지 상충되는 이미지의 결합으로도 볼 수 있고, 기계가 인간을 모사하는 것이라고도 읽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심층적인 레벨에서는 인간을 이해하는 방식에 대한 질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간의 정신 또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하드웨어, 즉 육체와 분리돼서 어떤 추상적인 영역에 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취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앞서 말한 것처럼 인간에 대한 이해나 지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인간을 생화학적 알고리즘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들이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시리즈는 이런 생화학적 알고리즘과 기계의 전자적인 알고리즘의 연결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연결이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인간적인 것과 기계적인 것, 비합리적인 것과 논리적인 것 등에 대해 고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3전시실 제목이 데칼코마니의 오류인데요. 인간이 만들어낸 데이터나 알고리즘의 편향이 인공지능의 편향으로 다시 드러나게 되는 것을 표현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 말이 우리가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 재고해 볼 수 있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논리적이고 정확하고 가치 중립적이라고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편향, 오류, 아이러니, 이런 단어들은 우리가 인공지능과 일반적으로 연결시키는 단어들이 아닙니다. 데칼코마니의 오류라는 개념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혹은 관습적으로 연결시키지 않는 상충되는 것들을 연결시키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것들이 심층적으로 서로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제 작품에서도 신경증과 기계라고 하는 상충되는 이미지가 서로를 반영하며 알고리즘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점에서 제 작품과의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스트 휴먼은 결국엔 인간 스스로 만들어낸 또 하나의 지성의 출현으로 인간 가치가 어떤 절대적이라는 믿음이 다시 제고되는 시점에 대한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음,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인간의 가치가 도전받는 것에 대해서 불안과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도 인간을 어떤 변화하지 않는 신성 불가침의 영역으로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포스트휴먼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부정적인 관점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기계를 중심으로 작업해서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는데, 인간과 기계의 결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휴대폰이 현재 사람들 삶의 일부로 긴밀하게 얽혀들어오는 과정을 보면 아주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었고, 지금 사람들이 휴대폰을 신체의 일부라고 생각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어, 앞으로 인간과 기계의 관계도 어, 이런 인간과 기계의 결합도 그렇게 조금씩 자연스럽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증강현실이라는 개념에서 이해할 수 있듯이 인간과 기계가 결합해가는 과정에서 나타나게 되는 인간 인식 능력의 변화는 주변 세계와 인터랙션하는 방식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그에 의해 구축되는 리얼리티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에 따라 인간이 자신에 대해 갖는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도 변화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논의들이 막 시작하는 단계에서 저는 인간을 변하지 않는 어떤 신성 불가침의 영역에 가둬두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의식적인 선택으로 변화의 방향을 만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작품에 대해 관객분들이나 비평가분들에게 받았던 피드백에 대해서 제가 흥미로우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아쉽다고 느꼈던 점은, 제 작품이 기계가 인간을 모사한다라는 어떤 한 방향으로만 읽힌다는 점이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이유가 우리가 지금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인간을 너무나 특별한
존재로 규정하고 그 가치를 절대시하는 시대에서 태어나 어떤 그 관점으로만 이 세상을 이해하는데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은 우리가 동물을 어떻게 우리가 취급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명확하게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아까 말했던 그 관점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얘기가 되었지만 지금 제시되고 있는 인간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바탕으로 제 작품이 가지고 있는 심층적인 측면도 읽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즉, 저의 로봇들이 전자적 알고리즘으로 신경증을 갖고 있듯이 인간의 신경증이라고 하는 것도 생화학적 알고리즘으로 치환될 수 있지 않나 하는 고찰의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작품의 관람 방식이 관객들이 기계를 관찰하면서 기계의 리얼리티를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을 유도를 하고 있는데 기계를 관찰하는 것 그 행위 자체가 인간과 기계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인터랙션 방식으로서는 신선하게 느껴졌으면 합니다. 예술이란 형식적인 면에서나 내용적인 면에서나 현실이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계가 기술과 과학이 압도적인 세계라면 그것이 예술과 결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이 당연한 것이 대중에게는 왜 낯설게 느껴지는 것일까요? 그건 아마도 예술이란 무엇이다 라는 기존의 틀이나 고정관념이 장벽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클라우드 아틀라스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서 아주 인상 깊었던 대사가 있었습니다. 모든 경계는 관습이다. 누군가 넘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는 어떤 관습이든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 단지 먼저 넘어설 생각을 품을 수만 있다면 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먼저 넘어설 생각을 품을 수만 있다면 이라는 부분이 특히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왜냐면 그 마음을 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 그 경계 안에 있을 때는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의 작업이 이러한 경계와 장벽을 넘어서고 틀을 깨는 시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관객분들께도 이제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면 그럼으로써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관점 자체가 확장될 수 있다면 저로서는 가장 기쁜 일이 될 것 같습니다.